18번째로 벌어지는 농심 신라면배 예선 결승.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해설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이 11번이나 우승컵을 들어 올렸을 정도로 참 효자 대회였던 농심 신라면배인데요. 하지만 최근에 중국의 3연패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농심배 하면은 이제 한국의 우승이 당연시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3번 연속 우승하면서 위기감이 아주 고조되었죠. 네, 특히 지난해 17회 대회 때는 이세돌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국이 참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두 판을 이제 이기면서 마지막 커제, 중국의 주장 커제까지 끌어내렸는데 그 대국에서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우승컵을 중국에게 넘겨주었죠. 네, 이번 18회 대회 때는 한국이 우승컵을 꼭 되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와 함께 결승에 진출할 선수들 알아봅니다. 네, 한국기원에서 주최 주관하며 농심에서 후원합니다. 한중일 세 나라가 국가대항 단체전을 펼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승 상금도 5억으로 이제 17회 대회부터 이제 진행이 됐고요. 이제 연승 상금도 따로 있습니다. 네,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지는 기전입니다. 네, 선수 구성은 대회 예선 통과자 3명과 한국 대표 시드 그리고 와일드 카드가 각각 1명씩 주어지는데요. 이번 한국 대표는 강동우 구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LG배 세계 대회 이제 타이틀 보유자로서 한국 대표 시드를 받았고요. 네, 7월 11일부터 오늘 예선 결승까지 국내 선발전으로 펼쳐지고요. 이 사실 1차전 중국 연길에서 펼쳐지는데 백두산 부근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조은영 구단과 유창혁 구단이 이제 백두산 올라가서 이제 대국을 펼쳤었는데 네. 마무리까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아마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네, 참 의미 있는 1차전이 될 것 같고요. 2차전은 부산에서 펼쳐지고 3차전은 중국 상해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역대 성적을 살펴봅니다. 6회 대회까지 한국 참 흐름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11회를 이제 우승하면서 한국이 아주 독보적이었는데 역시 15회, 16회, 17회 중국이 3연속 우승을 거두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위기감이 고조됐어요. 그래서 네. 이번 18회 대회만큼은 꼭 찾아와야 됩니다. 네, 대진표 볼까요? 박정환 선수가 박시열 선수와 김주호 선수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고요. 사실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 요새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네, 박정환 선수는 최근에 이제 12연승 중이고 신진 선수는 이제 10연승 중이란 말이에요. 네. 지는 법을 잃은 이제 두 선수인데 오늘 이 둘 중 한 명은 이제 패배 아픔을 오랜만에 느껴야 됩니다. 참 대진표가 쓰라리긴 합니다. 네. 네, B조는 김기용 선수와 이동훈 선수가 결승 무대에서 마주하게 됐는데요. 이번 김기용 선수의 활약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이세도 선수를 꺾고 올라간 것이 아주 눈에 띄는데요. 김기용 선수는 이제 한국 대표로 뽑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는 강승민 선수와 안성준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뭐 가장 안정적인 페이스를 보여주는 선수죠. 이동훈 선수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창호 선수의 이제 믿음감, 그런 네. 전성기 때 그런 느낌, 그런 비슷한 기운을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대단한 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상당히 어린 선수지만 왠지 기대고 싶고 믿고 싶어한 네. 그런 선수입니다. 네, C조는 조한승 선수가 박용훈 선수를 꺾고 결승에 올라왔죠. 네, 이게 천적 관계거든요. 박용원 선수가 조한 선수에게 상당히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찌대국에서는 조한 선수가 아주 좋은 내용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결승에 올라갔고요. 네, 김지석 선수와 최철환 선수의 일국도 참 중요한 대국이었는데요. 네, 김지석 선수가 올해 아주 괜찮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승률 면에서도 70% 이상의 지금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네. 이번 농심 신라면배 대표도 자주 출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승부는 상당히 이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아주 흥미로운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선 결승 세 판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여드릴 대국은요,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대국인데요. 사실 두 선수가 연승 중이긴 하지만 이 네. 상대 전적을 보면요. 박정환 선수가 4연승을 했지만 최근에서는 신진서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펼쳐진 이제 바둑리그에서
신진서 선수가 이제 4연패 그 연패 사슬을 끊고 네. 드디어 1승을 거뒀거든요. 그리고 또 차세대 주자로 또 아주 곽강받고 있는 신진서 선수라 이 대결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과연 18번째로 벌어지는 농심신라면배 국가대표로는 어떤 선수들이 선발이 될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갑니다. 네,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네, 신진서 선수의 흑번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네. 이게 두 선수가 붙었을 때는 왠지 100번이 유리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기풍상의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둘 다 이제 받아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납니다. 네. 그리고 상대가 빈틈을 보였을 때 그걸 파고드는 것이 주특기인데 또 이게 두 선수가 붙다 보니까 탐색전을 하면서 먼저 이렇게 무리하지 않아요. 근데 흙을 잡은 선수는 원래 주도권을 가져서 몰아붙여야 되는데 상대방의 반격이 워낙 예리하니까 그런 작전을 쓰기가 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100번이 뭔가 좀 안정감이 있어요. 시작을 상당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미니 중국식 아니면 그냥 이렇게 굳히는 포석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냥 중국식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3-4개 정도 포석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처럼 이제 굳혀서 두는 포석도 있고 네, 걸쳐서 이제 적극적으로 포진을 짜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중국식 포석,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데 네. 최근에는 다시 이 포석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신지서 선수가 보여주는 이 포석 말이죠. 그리고 뭐 최근에 가장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기력 연발하고 있는 또 두 선수라서 어지간한 포석은 다 지금 연구가 끝난 상태입니다. 박정환 선수는 뭐 랭킹 1위를 계속 고수를 하고 있고요. 신진서 선수는 6위에 올라 있습니다. 참 예전과 네. 비교하면 많이 오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선수의 활약, 발전은 예상되어 있던 수순인데 이렇게 빨리 발전할까? 그런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예상보다 훨씬 빠르죠. 네. 특히 뭐 작년에 이제 레츠런 파크배를 우승하면서 확실히 한꺼풀 더 벗어난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백이 붙여갔을 때 자주 나오는 그런 정석 같은 형태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치받는 수와 붙이고 치받는 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붙이는 쪽으로 선택을 했네요. 네, 이렇게 되면 젖히고 네, 치받고 단수 치고 빠지는 진행이 이제 보통이고요. 백도 한 점을 잡아가는 이게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박정환 선수가 국내 랭킹이나 뭐 국내 기전에서 우승컵을 뭐 자주 들어 올리고 있는데 사실 이 세계 대회가 숙제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응시배 결승전에 진출한 박정환 구단은 아주 큰 승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의 숙명의 일국이 될 것 같아요. 네. 지난 이제 4년 전 응시배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했잖아요. 판팅에게 지면서. 그게 아주 뼈 아팠거든요. 그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거든요. 네. 이번 농심신라면배 응시배를 기대해보고 싶은데요.
또 그렇게 보자면 신진서 선수도 한창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꼭 대표 선발 되고 싶을 거예요. 신진 선수가 올해 이제 LG배와 백령배 지금 8강에 진출해 있거든요. 네. 박정환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선수가 이제 세계대 결승 무대에서 또 만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진서 선수가 이제 발전을 했다는 거죠. 네. 두 선수는 7살 나이 차이가 나는데요. 네, 지금 백이 협공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흑이 이쪽이 단단하게 머리를 내밀고 있잖아요. 이 하변은 그렇게 발전성이 아주 서로 큰 자리는 아닌 겁니다. 네. 백도 이쪽에 머리를 내밀고 있고요. 그래서 흑 보고 이제 3-3을 파서 좀 비교적 가치가 좀 하변 쪽으로 이제 돌이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가치가 좋은 좌변을 취했고요. 선수를 뽑아서 상변 아주 크죠. 이 자리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계산입니다. 아마 신진서 선수는 절대 3-3은 안 팔 것 같아요. 네, 양역공 낮거나 높게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뭐 뛰어서 주는 정석도 종종 등장했었는데 이게 좀 당했어요. 아무래도 네. 이 두 칸을 벌려야 되는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밑으로 처지게 되거든요. 요즘엔 거의 보이지 않는 네, 것 같아요. 요즘엔 잘 등장하지 않는 이제 옛날 정석입니다. 이 정석이 이제 요즘 가끔 나오는데 정말 이 좌변으로 향해야 할 때, 하변은 너무 가치가 아주 작을 때, 그때는 이 정석을 가끔 쓰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손해 정석이라서 좀 꺼려지죠. 네. 자, 위로 협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의 양역공은 뭐 거의 당연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붙이면 3-3을 파고요. 네, 잡는다면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나마 이 고저 장단이 맞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움직이는 수도 노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이쪽으로 막는다면은 젖히는 정석을 또 들고 나오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실리는 좀 내어줬지만 이 좌변, 좀 가치가 있는 좌변 쪽을 제압하면서 만족스럽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맛도 이제 젖히고 치는 맛이 남아 있죠. 백이 입구자로 붙여서 받는 수단도 가끔 이 수도 나오잖아요. 있어요. 예.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가서 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박정환 선수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네, 방금 보여드린 이 두 가지의 정석도 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이쪽으로 붙이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존 정석이 아니지만 임금변으로 다른 수법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보편적인 수법을 선택을 했네요. 또 3-3을 선택했고요. 네. 여기서도 두 가지인데 이쪽으로 호구 치는 것과 막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왠지 이쪽으로 두고 싶어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흑도 만족스러운 형태지만 이제 선수가 상당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이 자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라면 이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리로 치열하게 두고 싶다면 이제 이쪽으로 선택을 할 텐데 방향이 이쪽은 썩 내키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좌변을 제압하는 흑의 자세가 상당히 괜찮고
이 맛이 또 남아 있는 게 지금 가야 되거든요, 상단에. 귀도 확실하지 않고요. 네, 바로 가도 이제 펠은 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쪽에 저로의 펠감이 있기 때문에 펠은 힘들고 이제 이쪽으로 뛰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은데 네, 또 뭐 넘어가서 큰 실리를 백이 얻은 것은 아닙니다. 네, 어떤 선택을 할지. 그쪽으로 가네요. 네. 좀 더 치열한 수법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박정환 선수가 이 선배들을 물리치고 좀 따돌리는 게 익숙한 선수잖아요. 네, 좀 어린 선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신진서 선수 같은 신의 기사가 좀 따라온다는 생각을 하면 그쵸. 조금 두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게 좀 심리적으로 네. 그런 게 있어요. 자기보다 이제 선배 기사와 둘 때는 뭔가 심리적으로 편한 게 있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이제 후배 기사랑 뒀을 때는 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네. 좀 심리적으로 초조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이창호 구단 전성기 때 이제 이세돌 구단이 이제 치고 올라가는 어쩌면 첫 LG배 결승 때 붙었을 때는 상당히 이제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창호 구단도 거의 처음이었으니까요. 네, 지금 색다른 수가 탄으로 등장했어요. 잡았어요. 그런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 맛을 완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후수잖아요? 붙여 사는 게? 살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네. 근데 기존의 백돌이 이곳이 아니라 위에 있다고 한다면 흙이 호구를 치고 백이 치받고 흙은 손을 뺍니다. 차이가 많네요.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나죠. 한 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쪽으로 막히는 끝내기를 당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귀가 더 중요하다는 그쵸. 얘기군요. 이쪽의 맛을 없애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정환 선수 이수를 준비하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이를 막은 선택을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수를 쓴다는 게 진짜 이제 알파고스러운 거예요. 이제 박정환 선수가 바둑 기풍이 뭐 알파고와 흡사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알파고가 침착하고 네, 뭐 변화를 주기보다는 그쵸. 좀 예정된 수순으로 가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상당히 냉정합니다. 또 이게 기분상은 당연히 일로 먹어요. 지금까지 다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 막히는 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분에 치우친 수가 아니라 그래서 냉정하게 계산해서 뭐가 난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수는 재평가를 받겠지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수로 인정받을 그런 수로 보여집니다. 네, 신진서 선수도 손을 빼고 응수를 물어보는데요. 네, 이수 역시도 뭐 최근에 많이 등장하죠. 이렇게 좀 기대서 활용을 한 다음에 이제 벌리는. 그냥 이제 예전에는 그냥 벌렸잖아요. 그것보다 이쪽 교환을 해두는 것이 이득이라는 그런 네. 논리입니다. 그리고 뭐 백을 두텁게 세워주더라도 지금은 뭐 다 견제가 돼 있잖아요. 흑돌들이 다 와 있기 때문에 이 두터움의 위력을 쓸 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발빠르게 상변을 차지하겠다라는 작전이죠. 네, 이 바둑의 첫 전장은 아마 우상기가 될 거예요.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되는데 네. 분명히 이쪽을 들어올 거란 말이죠. 잇고 싸움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아니면 간명하게 이 한 점을 포기하고 긴바도로 가느냐. 이제 그것은 신진서 선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침입이 신경 쓰인다고 한다면 뭐 그냥 날짜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온다면 싹싹하게 버리는 거죠. 버리고 이제 돌이 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모양을 경영하는 거죠. 네. 하지만 진행 지금은 수가 뭐 기분 좋네요. 일반적으로 실리를 이제 선택하는 그 미는 수로 선택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까의 참고도대로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네, 그렇죠. 뭐 상용의 수법이라서 역시 이것도 정석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딱 이 바둑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정석에서 벗어난 수는 딱 이 수 한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당히 아주 흥미로운 수입니다, 이 수는. 자, 이제 뭐 침투는 너무 당연하겠죠? 이 수를 둘 확률을 이제 계산해 본다면 한 90% 이상. 바로 가네요. 네, 그렇게 이제 알파고라면은 그렇게 예상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알파고 그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이 펼쳐지고 나서 프로 기사들의 행보도 많이 달라진 점이 눈에 띄거든요. 네, 뭐 특히 이제 직접 대구를 했던 이세돌 선수는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특히 연구회 때 할 때 분위기가 국가대표팀 선수들도 끝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일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하면서 계속 이어가요. 네. 그래서 정말 끝내 안 돼야지 안 된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알파고가 네, 던지고 간 약간 패러다임의 이제 좀 변화라고 볼 수 있죠. 네. 기보를 봐도 예전에 없었던 획기적인 수도 많이 나오고요. 이 한 칸 뛰어서 장문으로 잡은 수도 그런 것과 비슷한 거 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퓨처스 리거인 이제 김기원 선수가 네. 상당히 재밌는 바둑을 두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둑 가지고 장난하냐 하면서 선생님한테 혼날 정도의 수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다 이겨요. 그러고 정말 요즘에 김기현 선수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 기보를 김기현 보면은 선수는 네, 알파고가 최고의 스승인가요? 뭐 알파고 저리 가라는 수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여기서 고민이죠. 한 점을 포기하면서 귀를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은 한 점을 살리지만 귀를 내어줄 것이냐,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는 수를 두고 싶어 한다면 실리판가요?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실리를 내어줬거든요. 대신에 백도요. 네. 세력을 쌓았어요. 물론 이제 귀를 지켜낸 것은 실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백도 같이 실리를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흙은 밀어간 이 돌들을 통해서 좀 더 좀 큰 모양을 구축하겠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네, 막았네요. 근데 지금은 백돌이 이쪽이 워낙 단단해서 내어주고 싶어요. 지금의 선택이 좀 올바른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반대로 이제 백도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젖히고 이제 끊는 수법이 있어요. 물론 여기 먼저 끊어도 되고요. 네, 이런 수법들이 있는데 네, 이제 이것은 상변으로 네, 이동하네요. 사석을
내어주고 상변을 깨는 그런 작전이죠. 네, 이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초반전은 아주 두 선수가 좀 탐색전을 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먼저 칼을 안 뽑고 있습니다. 하나 젖혀놓네요. 네,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린 그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네, 이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면 이 젖혀둔 수는 당장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이런 진행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끊고 끊는 수도 있고 그냥 끊는 수도 있는데 보통은 끊고 끊는데 이 어떤 교환을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식의 이제 진행이 되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흙도 이어서 받는군요. 네, 지금 일루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흙은 한 수를 더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은 뭐 비슷한데 공비 하나라도 더 채우는 의미가 있고요. 네. 이 형태는 이제 한 수 더 투자하긴 했지만 흙이 아주 깔끔해요. 근데 이쪽을 먼저 끊는 수법은 리듬을 좀 타는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끊는 것은 근데 지금은 돌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 수가 가능하겠네요. 흙이 가능한 거죠? 네, 흙이 딱이잖아요, 이 자리가. 호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그냥 끄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냥 끊었습니다. 이렇게 늘어주는 것은 이제 당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쳐서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었고요. 네, 뭐 벽은 뚫어가는 한 수죠. 네. 또 이제 두 점의 약점을 지키고 백이 상변 쪽으로 돌이 향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초반 탐색전은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요. 본격적인 전투가 지금부터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18회 농심신라면배 예선 결승.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던 대결이죠. 이게 물론 지금까지는 박정환 선수가 이제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신진서 선수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거의 다 쫓아왔거든요. 올해 바둑리그에서도 승리를 거둔 바 있고요. 그래서 점점 기대가 되는 이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참 재밌는 매치로 예선 결승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8회 농심식라면배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결승에 올랐는데요. 박정환 선수 93년생이고요. 신진서 선수는 이보다 7살이 어립니다. 2016년 전적은 박정환 선수가 74%, 신진서 선수는 오히려 더 좋죠. 네, 뭐 승률 깡패예요. 지금 80%는 지금 누구도 이제 달성하지 못한 그런 승률 그렇습니다. 기대치인데 사실 상대 전적에서는 박정환 선수가 4연승 중이었는데 최근에 한 판을 졌어요. 네, 이제 재차 언급드리지만 올해 펼쳐진 바둑리그에서 이 두 선수가 만나가지고 신진서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 응시배 결승 무대에 한 번 더 오르면서 이번에는 정말 우승컵을 향한 그 갈망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음, 박정환 선수가 진다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잘 안 갑니다. 네. 그만큼 믿음을 주고 있다는 뜻이죠. 네. 네. 박정환 구단 농심신라면배에서 현재 5승 3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14회 대회 때 이 결정국에서 한국팀의 우승의 주역이 됐는데요. 네. 아쉽게 최근에는 좀 비운의 스타로 지금 남았어요. 네. 장혜이제 선수에게 최종국 승리를 거두고 스웨 선수에게 막혔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이야마 유타 구리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우승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그런 좀 아픈 경험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다시 대국장입니다. 흑이 우상 쪽을 한 칸 뛰어서 지킨 데까지 진행이 됐죠. 네. 이게 바둑을 딱 보면은 다 바둑이 쪼개져 있잖아요. 우상기, 우하기, 흑이 가져갔고 좌상기, 좌기는 백이 가져갔고 우변 백이 있죠, 집이. 상변은 백이 이제 깨는 구도 같고요. 이런 진행이 되면 흑이 재미가 없어요. 덤이 부담되는 바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하변의 발언권은 뭐 누가 가지고 있다 아직은 흑 쪽이 좀 더 강하긴 한데 아직은 애매하거든요. 네, 박정환 선수는 이제 그런 작전을 들고 나온 겁니다. 여기서 좀 이수가 보통이긴 한데 먼저 압박가는 것이 가능하면 좋겠어요. 흑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쪽을 뭐 움직이더라도 뭐 상변을 제압할 수만 있다면 가능한 거거든요. 같습니다. 이수가 된다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네. 이게 도망갈 때 잡는다면은 이 백은 이제 아까 상변을 깨고 산 것이 아니라 이 부담이 되는 그런 돌이거든요. 그러면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죠. 선수도 뽑지 못하고요. 안영을 없애고 똑같이 흑도 집을 지킬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상변도 지켜내고. 이 그림으로 간다면 흑도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전제는 백이 변을 움직일 수 없어야 하는 거죠. 네. 이수가 이제 가능하다면 그게 끊어가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이쪽이 이제 선수성이라서 네. 당장 끊긴 힘든데 봉쇄를 했을 때 이 돌이 잡히면 안 돼요. 근데 꽤 위험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귀에 듣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차하면 이렇게 교환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꽤 위험해요, 그러면 넉점이. 두 선수의 머리 싸움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좀 장고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이게 이제 1시간 바둑이 시간 안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실 1시간은 장고도 속기도 아니잖아요. 네, 이제 뭐 준속기라고 부르는데 네. 시간 안배가 가장 중요한 그런 1시간 바둑이 가장 중요합니다. 1시간 바둑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굉장한 장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18번째로 벌어지는 농심신라면배 예선 결승 무대에서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요. 어려운 장면이 돌입했습니다. 어떤 네. 수순으로 이 장면까지 오게 됐는지 함께 자세히 나눠보죠. 네, 지금 아마 이 장면에서는 장고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장면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두고 네. 네, 이제 걸치고요. 이제 이쪽을 이쪽을 소목이죠. 예, 네, 붙였고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갔습니다. 네, 갈라치고 이제 다가왔을 때 최근에 붙이는 수가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북한 벌리는 것은 눌리는 게 싫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눌려서 예를 들어서 이제 턱돌이 이런 자리에 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상당히 좋은 모양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거의 다 붙입니다. 그래서 참 이수 안 나오는 바둑 찾기 힘들어요. 네, 뭐 여기서 손 빼는 방법도 있고 네. 네, 그런데요. 두 가지 다 있어요. 이제 그냥 치받으면 이제 늘고 젖히게 되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는 게 물론 나중에 붙이는 맛은 남아 있어요. 네. 왜냐면은 네, 끼어 있고 네, 뭐 이어야죠. 끊고 네, 단수 치고 네, 젖혀 있는 순간 이제 흙이 힘이 생겨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어야 되니까요. 그쵸? 네. 넘어가면서 이제 뭐 바꿔치 형태가 나오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제압이 안 됐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먼저 젖히고 붙이고 치받은 것은 단수 한 방은 일단 아픕니다. 늘고 이제 잡았는데 역시 이제 뚫어가는 그런 맛은 있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뚫어서 네, 단수 치고 네, 단수 치고요. 네, 이을 때 이렇게 이어가는 좀 두텁게 처리하는 그런 맛은 남아 있는 네, 두 선택 모두 맛은 남아 있습니다. 다 둘 수 있는 네, 거고요. 둘 다 비슷하고요. 네. 출전은 단수치고 네, 이제 두는 걸 봤죠? 선택했습니다. 이제 걸쳐갔어요. 네, 지금은 이제 좀 더 좌변 쪽이 옥토다라는 그런 뜻으로 협공을 한 거고요. 네. 위로 협공을 했죠. 네,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 뭐 박정환 선수가 이제 실제 보여준 이 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를 좀 선보이기 위해서 네, 이제 이 선택을 한 겁니다. 젖히고 네, 있고요. 네, 늘고 근데 진짜 역시 이게 바둑이라는 게 끝이 없어요. 발상이라는 게 이게 정석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다 이렇게만 뒀습니다. 근데 항상 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왜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왜 정석, 이게 확실한 거야? 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발상을 하면서 창의적인 수법이 등장하는데 꼭 그런 수법을 보여주는 기사들이 좀 상위 랭커에서 바둑 좀 패러다임도 바꾸고 네. 바둑계도 이끌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박정환 선수가 그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수와 이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구 논문을 내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동안 이게 맞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더 맞지 않냐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차이점이라면 흙이 이쪽을 살렸을 때 다른 그쵸. 거죠? 이제 이수는 확실히 맛이 이게 강력해요. 팬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호구 친다면 이 자리를 선수를 받거든요. 네. 받아야 또 돼요. 받아야 되죠. 손 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급소 자리를 미리 가했다면 흑이 이렇게는 못 두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네. 그럼 백이 선수를 뽑고 다른 곳을 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젖히는 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단점은 이쪽에 막히는 것이 선수다. 네, 그 정도가 되겠네요. 자, 신진서 선수도 손을 빼고 네, 이쪽을 지키자. 네. 붙이고 잡았어요. 뒀죠. 근데 지금 이 형태에 대해서 서로 연구를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무난했는데요. 네, 근데 신지 선수가 더 강력한 걸 준비하고 있었네요. 이렇게 두고 나서 이제 막자. 이제 이렇게 잡는 것은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이었을 때 이제 한 점 싹싹하게 주고, 네. 받고요. 네, 이런 식으로 키워가서 이 상변을 키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두터웠던 백 모양이기 때문에 10집 정도 더 번 것이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도 비틀어간 거죠. 네, 이거 뭐 먼저 젖혔죠? 젖히고 나서 보통 일로 끊는 수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돌이 이쪽에 있으니까 네. 안 되네요 이게. 띄고 나서 이게 평상시라면 이게 보통의 예, 진행인데 이게 외길인데 이게 보통 한 이 정도 있거든요. 이 정도 있을 땐 돼요, 맥이. 네.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딱 막히고 바로 막는 게 가능하죠. 또 계속 늘고요. 이제 뭐 느는 것은 단수 맞고 안 되죠? 네. 때려야 되는데 여기가 있으니까 이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자체로 잡힌 거죠? 네, 지금 곤란한 거예요. 네. 지금 다 잡혔어요. 지금 이 무서운 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걸 또 뭐 간파를 캐치했죠? 하고요. 예. 그냥 끊었어요. 그래서 잊고 네, 뚫고 나서 여기서 이제 네. 이었죠. 뚫었을 때 잡아만 준다면 이거는 백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바둑이 잘게 쪼개지면서 이런 바둑은 덤이 항상 부담스러워요. 이쪽은 잡혔지만 또 이쪽이 잘 정리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수를 여기에서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자 지금 최강으로 지금 나왔어요. 바로 이쪽을 움직이는 지켰나요? 수를.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부터 네, 알아보죠. 뭐 이제 건너가는 게 여기 붙이는 게 있거든요. 이 차단한다면은 양쪽을 보는 거군요. 네, 여기 붙여서 이제 패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요. 그렇죠. 패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네. 늘어도 치 받고 이럴 때 넘어가면은 이건 흙이 잡히죠. 젖히는 것도 치 받으면 곤란합니다. 그렇네요. 단수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패가 나는 것은 이제 확정인데 팩감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패가 한 이쪽 두 번 연타만 하도 괜찮아요. 꽃놀이 패성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뚫고 나서 건너만 가도 이 정도면 백이 괜찮습니다. 별로 크게 손해 안 봤어요. 어차피 이쪽을 둘 수 있었으니까요. 네. 중요한 자리를 다시 되찾아왔으니까 네. 패는 아마 하기 부담스러울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받아줬을 때 이 건너갈 수 있냐거든요. 이제 건너갈 수 있습니까 이게? 여기 다 죽은 것 같은데요? 이쪽이 워낙 큰데요. 네, 뭐 일단 사는 수는 안 보입니다. 받았죠? 받았어요. 이거 진짜 이수가 됩니까?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뭐 손해예요, 손해 오히려. 득이 없습니다. 젖혀 있는 끝내기도 없어지고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흙이 기분 좋죠. 요철을 차지하고 이쪽도 제압했으니까요. 그냥 나갈 거면 둘 필요가 없죠. 네, 둘 필요가 없었는데 박지원 선수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면은 봉쇄. 그럼 딱 맛보기 느낌이거든요, 지금. 시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뭔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초반부터 진행이 네. 됐는데 어떻게 될지 대국장에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의 한 수가 상당히 궁금한 그런 장면입니다. 박정환 선수도 뭐 무대책으로 이렇게 두진 않았을 텐데요. 그럼요. 어떠한 이제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교환이 득이다라고 판단했다면 이거 뭐 손해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두 집 손해인데 여기를 백도 이제 활용할 수 있고 백의 수가 늘었기 때문에 중앙 행마 했을 때 오히려 좀 더 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라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만약에 여기를 건너가고 씌웠을 때 이 사는 수를 보고 있다. 그것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자, 어디죠? 이래 놓고 이제 저요. 결국 타겟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는 보통 받았을 때 한 번 더 이제 탄력을 구하겠다는 뜻이 많거든요. 잡으면은 그때는 이곳이 선수기 때문에 건너가더라도 봉쇄가 안 됩니다. 아, 이건 둘만 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잡는 것은 역시 아파요. 이거는 백도 자세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치받는 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따라 나가요. 그리고 잡습니다. 이 자세도 백이 타기가 잘 됐어요. 그렇네요. 그냥 입구자로 나간 것보다는 훨씬 낫네요. 훨씬 낫습니다. 예. 그런 탄력을 구하겠다는 맥점이네요. 상당히 어려운 장면 같이 보여도 뭔가 결국은 정답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다 상대방의 의도를 거스르면서 좋은 수를 찾아냅니다. 네, 이제 턴이 이제 넘어왔어요, 다시. 이번에는 신진서 선수의 고민이 시작될 그럴 타이밍입니다. 이게 치받으면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은 좀 굴욕이거든요. 여기까지 막혀서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럼 나간다는 뜻이고요. 이제 기세로는 이어야 되죠. 백도 기세로 건너가는데 여기서 봉쇄하는 수단이 있냐 없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씌우는 것은 역시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잡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날일자도 끊기는 약점이 있는 거죠. 아, 그냥 나오면 되네요. 네, 하여튼 이쪽이 급소란 얘기인데 이러고 씌우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축이죠. 네, 이돌 때문에 축입니다. 네, 일단 백이 뭐 이런 행마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당장은 죽었어요. 끊어서. 지금 치받는 수 연구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치받는 수가 최강수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백도 이 자리가 급소가 되겠네요. 이 교환을 하고 나서 이제 건너가는 것이 좀 더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네, 씌어가고 붙이고. 일단 수익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렇네요. 이것도 뭐 끝까지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밀어가가지고 막상 잡힌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다면 백도 어렵습니다. 잡힌 것 같은데요. 치받는 수 강력해 보이네요. 네, 지금은 치받는 수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막습니까? 조금 아쉬운데요. 이수가 된다면 더 강력했을 텐데 이거는 좀 달라지는 것이 이제 이수와 이수가 교환되면서 백은 탈출이 이미 가능해진 겁니다. 이제 봉쇄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백도 수월하게 타개하고 흑도 뭐 이걸 잡아가는 그런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라면 치받았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변화가 사실 궁금했거든요. 네, 상당히 어려운 변화였어요. 그래도 그 승부가 흑이 근데 할만해 보였거든요. 네. 네, 신진서 선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뭐 붙이는 수밖에 안 보이거든요. 다른 수는 잘 안 떠오릅니다. 잡는 것은 뭐 이쪽만 잡아주더라도 좀 싱거운 것 같아요. 네, 최강은 이쪽을 잡는 건데 과연 봉쇄가 되느냐?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좀 실리를 많이 뺏긴 겁니다. 여기도 뚫리고 흑이 집이 없어요, 바둑이. 백이 붙여져 있는 한 수로 봉쇄가 어렵게 됐군요. 네. 이 진행은 흑이 이기기 힘든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 타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백도 좀 기분이 괜찮거든요. 그렇게 갑니까? 글쎄요, 봉쇄는 제 눈에 안 보이는데 뭔가 세찬 공격을 할 자신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딱 보면 보이겠지만 집이 없어요, 흑이요. 네, 한 30집밖에 없습니다. 근데 백은 뭐 이 집, 이 집, 이 집 합치면은 한눈에 봤을 때는 한 40집 되거든요. 그럼 백을 못 잡으면 집 부족이란 얘긴데. 집 부족증에 걸리죠. 건너갔을 때 이런 때가 이제 선순위 아니냐 또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이 선수라면은 세찬 공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선수입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안 받는다면 도저히 뭐 수가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패인데 이제 빠져나가서 가만히 나가서요? 안 될 것 같아요. 네, 건너가는 것이 기세로 보여집니다. 또 묘한 수가 등장했어요. 근데 일단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교환을 하고 건너간다면 이제 이득이란 얘기죠. 여기는 언제든 선수예요. 네. 그럼 이 자세 자체는
백도 뭐 이제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자세입니다. 치받으면 잡혔거든요. 이제 뭐 끊고 나가는 것은 막아서 안 되죠. 백 두 수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돌려치기를 하겠다는 생각인데 뭐 여기도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서 뭐 깔끔하게 정리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이 돌은 버렸지만 뭐 중앙 쪽에 두툼을 좀 더 신경 쓰겠다 네, 그런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도 뭐 거의 선수라서 중앙 자세가 꽤 괜찮네요. 버려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 같으면 일단은 건너가서 집으로 이겨두고 둘 것 같은데 역시 좀 더 다른 발상을 네. 하네요. 네. 또 받아두었습니다. 네, 아까처럼 이제 외벽이 쌓이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한 번 더 미는 것도 가능합니다. 좀 더 이제 중앙을 신경 쓰는 거고, 네, 지금은 이 교환 자체가 이제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이제 건너갔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거길 했나요? 전혀 생각 못한 응수인데요. 이거 뭐 일단 떨리는데 이게 뭐 잡힐 리는 없다는 뜻이죠. 이게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봉쇄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 칸도 안 되고 날짜도 이제 안 되고 그렇다면 밀어 간다면 띄어서 행마하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상당히 일단 독특합니다. 이게 응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둔다면 그때 나가고 그렇다면 이 교환이 득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쪽이 선수입니다. 빠져나가는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패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선수로 막을 수 있다면은 나중에 이제 뛰는 것도 선수성이기 때문에 하변을 그게 이제 노림이네요. 키울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죠. 반면에 일로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흐름을 타서 이 행마는 괜찮습니다. 여기. 그리고 뭔가 이쪽에 또 노림수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날짜 같습니다. 아까 이제 약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점을 버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찔을 막아서 근데 이거는 흙도 제법 잘 살았는데요. 선수로요. 네. 여기 맞고 흙이 다 녹이는데요. 이거 흙이 잘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흙이 잘 됐어요. 좀 뛰면 그냥 일로 두겠다는 생각이겠네요. 뭐 아까와 다르게 이 자세는 좀 다르죠. 흙이 아직 미생입니다. 아직 못 살아 있습니다. 이쪽 추구 다음에 못 살아 있죠. 네. 선우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연결을 도모하자. 네, 그런 생각이 강하네요.
네, 그래도 백이 양쪽을 타개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주도권은 가져왔어요. 박정환 선수가요. 네, 이거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네, 찔렀을 때 양쪽 모두 백이 살릴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이교환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네, 뭐 아예 일로 찔러서 잡으러 갈 수도 있겠네요. 네, 뭐 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박정환 선수가 집이 많거든요. 무리할 이유는 전혀 없는 바둑입니다. 네. 자, 과연 이쪽에서의 공방 어떻게 될까요? 제18회 농심신라면배 예선 결승 함께하고 계십니다.